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8월 12일입니다. 네, 오늘의 주간 투자 전략 8월 두 번째 주죠. 예, 주간 투자 전략 시황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한 주 동안 또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보면은 일단 아시는 것처럼 네, 한 쭉 밀렸다가 그랬다가 반등을 살짝 시도하는 한 주였지만 뭐 반등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자리가 딱 그 어떤 갈피를 못 잡는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한 몇 주째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주, 4주째 어떤 변화를 보여주자면은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변동성은 사이에서 커지죠. 이 중간중간에서 커지긴 하는데 결국에는 그 자리는 왔다 갔다 해서 결국에는 원점 뭐 이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거의 조정이 한번 나오게 되면 한 4주 정도쯤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서도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하고 이번에 돌아가느냐라는 쪽인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펫 추세는 이렇게 일단 돼 있죠. 이거는 유지가 돼 있고 주봉상에서 근데 거기서 약간 이탈 가능성도 살짝 나오고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죠. 네. 다음 주에 뭔가 탁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예, 어떻게 나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너진다 약간 추세를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또 지금 주봉상에서는 뭐그 13주선 쪽은 쭉 어떤 지지를 해왔기 때문에 2540, 50쯤 되겠네요. 네, 이 정도쯤엔 또 강력한 지지선이고 어떤 지지선이냐면은 요거랑 이렇게 이은 요런 선이죠. 여기 이거 잘 안 보이네요. 예. 이거를 지우고 네, 그냥 요 라인으로 보게 되면은 어 여기죠 딱. 예. 그러면 이게 어떤 라인이냐면은 사라졌네요. 네. 2540선 중심부터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봉상에서도 지금 밑으로 지지하고 하는 어떤 55일선도 있고 밑으로는 또 5540선, 50선은 또 중요한 지지권이고 예. 다 뭉쳐 있다 보니까 중요한 지지권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해외 시장이 이제 조정 끝났다 우리 가자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 다우지수는 잘 버팁니다. 예, 오늘도 양봉 예, 버티는 모습들이고 양봉 그리고 소폭 강세 나스닥도 지금 양봉이긴 한데 이제 어느덧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워낙 나스닥이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에 하락폭이 지금 30 고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연봉입니다 이거 예 연봉으로 보게 되면 저가가 35% 빠졌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저점 대비해서 한 38% 하락했고 올해는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하락한 거 급하게 돌리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어떤 과정들 그래서 지난 하락분의 50% 이상을 빠르게 돌려서 거의 뭐 68.1%까지 좀 올라가는 뭐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있죠. 네. 하고 거기서 약간 주춤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그냥 나스닥 기준으로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에 따른 차익 매물이다. 라는 정도로 보시되 지금부터 여기 딱 13,500 테스트가 들어오네요. 안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여기 딱 들어와서 지지를 기대하고 있는 자리죠. 네, 제발 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S&P 500 같은 경우는 거의 또 마찬가지로 그 상황이긴 한데 중간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건 봐야 될 것 같고 일본 지수도 딱 그 자리에서 돌리고를 몇 번 시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이 상황이면 31,800 이 자리 있죠. 여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이거 지지하느냐 여부가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국가들이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어느 정도 중요한 지지권 앞에서 치고받고 하는 상황들이 돼 있고 중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많이 빠졌죠. 중국 증시 금요일 날 훅 하고 밀려서 이건 또 뭐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또 홍콩 증시보다 더 많이 종가에 빠지는 모습들까지 보이면서 홍콩 증시는 이제 테스트입니다. 네, 테스트에서 또 지지의 흐름들을 받을 것 같은데 상해종합증시가 그냥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담감도 만만치 않은데 보통 상해종합증시는 한번 깨게 되면은 큰 음봉 나오면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뭐 며칠 뒤에 또 슬슬슬슬 돌리는 모습들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큰 폭의 변화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되겠죠. 네, 뭐 할 수 있는 게 일단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만 증시가 이탈했습니다. 대만 증시가 이탈했다는 얘기는 저희가 똑같이 IT와 그리고 또 반도체와 이 모든 거를 다 아우르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대만은 제일 안 좋았습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밀리게 되면은 거의 타격을 그대로 받는 나라다 보니까 지금 이런 흐름들이 가져와 있죠. 그래서 이건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닌데, 이게 앞으로의 변화를 예고한다. 그러니까 특히 TSMC가 실적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부진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가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그렇게 약한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그런 것까지 반영하면서 지금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지난번에 4월달에서 5월달 나왔을 때 이런 흐름들처럼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잡아주고 되더 나오고 이러고 가는, 그래서 밀렸다고 하더라도 빨리 복귀, 그 다음에 안정권 보이다가 거기서 지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레벨업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누가 알겠습니까? 네, 지금 분위기는 일단 8월의 증시는 글로벌 증시 모두 다 약간 무거움의 계절, 헤비 어거스트네요.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8월 달의 전략은 지금 이번 8월 들어서면서 말씀드렸던 건 똑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수 무겁고 약간 어지럽고 변동성 크고 이런 상황들이 될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좀 안전벨트를 매면서 그리고 또 대응을 하는 상황들인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현금 비중이나 이런 것들 맞추기 좀 어려우시고 대응 좀 힘들다고 하게 되면, 그대로 계좌가 노출됐다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녹습니다. 예, 계좌가 쭉 하고 녹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그리고 대체 방법들이 어떤 뭐 딱히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따가 2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계좌 딱 타이트하게 포트폴리오 만들어 놓고 이거는 내가 괜찮겠어 라고 하는 반도체 쪽 뭐 이런 쪽으로 좀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플러스 알파로 보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과정 쪽에서 지금 종목 장세의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대응하고 해보자라는 분위기죠. 그래서 종목 장세에 대한 흐름들을 맞춰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의 가장 전략이 아닐까 싶어서 관련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 시장 관련된 동향을 보면은 이번에 나왔던 거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소폭 오름세, 그래서 0.8대 기존의 0.7에 비해서 소폭 웃돌았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물론 이제 지금은 미국은 그렇게 제가 보기엔 별로 큰 의미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겠죠. 중국이 계속 마이너스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게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이거 중요하죠. 이거 그래도 내려갑니다. 3.4에서 3.3%. 과거에 물가 압력 상당히 컸을 때는 이것도 불안한 수치 많이 보였는데 이것도 내려갔다라는 쪽으로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9%로 뭐 일단은 소비자들도 물가 내려가는구나 인식을 하는 상황들이죠. 네, 그런 흐름에서 지금 또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이 뭐 나머지는 그냥 다 해석입니다. 지금 페드와치 이거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페드와치 별로 잘 안 맞고 시장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를 5.2에서 50.5로 정경할 가능성 90%에서 88.5, 이건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마 90%대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거의 금리 동결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건 뭐 금방금방 바뀝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런 상황들이다. 지금 시장의 심리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데, 거기다가 반도체주 여기 조금 더 타격을 받죠. 지금 웬만한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의 고난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지도 아마 지금 마이너스 2% 이상 하락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저희 또 갖고 있는 미국 쪽에서 갖고 있는 온세미컨덕터 좀 갔나 싶더니 3%대 하락하고,
엔비디아 마이너스 3%대 하락하고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차라리 애플이 살린 겁니다. 애플까지 빠졌으면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 지수는 또 한 1.5%대까지 빠질 뻔했는데 애플이 강보합으로 돌리더라고요. 그거 빼고는 또 역시 반도체주들은 힘들다. 이따가 종목 코너에서 또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끝났느냐? 노노노. 네, 그냥 이유를 뭐까지 찾아보고요. 또 흐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또 올라가네요. 이거는 좀 이따가 지수화돼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 지표들 체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달러 추이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기분 나쁘게, 예, 기분 나쁘게, 달러가 강세로 갑니다. 원래 여러 가지 지표 봤었을 때 달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지금 요 추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그랬었던 추세,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렇게 쭉 빠져가는 추세에서 반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달러가 약간 밑으로 쭉 빠지는 듯 했다가 바로 빠르게 강세 전환되는. 그래서 지금 추세된 전환이 한번 나왔습니다. 102.5 생각보다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들어왔고, 그러면 이렇게 나올 테면 103, 이 레벨업을 여기서 또 걸쳐서 그냥 쭉 빠졌다가 들어와서 이렇게 갈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추세 저항이 돌파가 성공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지표상에서 바라봐서 해석하는 거는 이거 좀 기분 나쁜데 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달러 강세로 나오고 있고, 그러면 원달러는 약세.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가줘야 뭔가 좀 숨통이 튈 텐데 별로 분위기 안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쪽을 봤었을 때 또 하나 결국에는 한 103대 진입까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위안화 달러 원은 지금 여구에서도 보니까 생각보다 1330원까지 올라갔네요. 네. 멈칫 몇 원이 올라갔네요. 그러면 여기 직전 고점 뚫었습니다. 지난번 1340원 돌파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약간 묵직하게 좀 다가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부담, 네, 이렇게 보고 있고, 게다가 또 지금 나머지를 봤었을 때 뭐 달러 위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안정적인데, 안정적인 것보다 지금 여기 쪽에서는 지금 돌파가 또 시도가 됐네요. 예, 지금 지난번 7.3 근처까지 7.2 얼마까지 갔던 거 바싹 다가섭니다. 위안화 약세도 뚜렷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나 다른 통화 시장들이 좀 불안하네요. 거기다가 중국도 그렇지만 지금 대만 달러도 상대적으로 몇 년 만에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이 좀 어려우니까 나오는 변화를 대만도 그대로 안으면서 IT 반도체 요 경기가 별로 안 좋다는 거를 지금 암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 쪽은 아시아 통화 부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예상보다는 좀 많이 취약하고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역시나 환율 쪽의 변화를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비트코인도 잠깐 볼까요? 오랜만에 비트코인은 그래도 환율 변화가 나오는데 잘 버틴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요정 여기까지 들어왔었으면 딱 좋은데 이날 들어오긴 했었죠. 그 8월 1일 날. 예, 그래서 28,500 걸림몰을 했는데 늦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갔다가 쭉 3만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쪽인데, 지금은 요 안쪽까지 들어오기 전까지는 플레이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28,500 안쪽에서 거기 흐름 보고 다음을 봐야 되겠지. 그다음 중요한 거는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좀 될 쪽이 아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아마 좀 주가가 탄력들이 약했을 텐데, 그거보다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쪽은 약간 좀 또 따르는 흐름들이 아닌가 싶어서 봐야 되겠지만, 달러가 강세로 갔을 때 비트코인이 뭐 추세적으로 강하게 간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 그리고 또 가격 맞을 때만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리가 이제 또 뛰기 시작합니다.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단기물들은 그냥 애써 무시하겠습니다. 거의 뭐 똑같이 움직이는
흐름으로 봤었을 때 네, 그런 변화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한 갑자기 또 튀어가면서 10년물 국채금리 4.2%. 그러니까 지금 국채금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겁니다. 일단 불안한 것도 있고 자금이 쏠리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지금처럼 국채금리가 4.2%또 위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누가 기술주나 주식 입장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그거죠. 과거에 금리가 낮았을 때에 대한 밸류를 그대로 주는 것보다 금리가 올라갔는데 그럼 똑같이 경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주식이 금리랑 그러면 안전자산 쪽에 회귀가 되는 현상들이 높다 보니까 주식은 당연스럽게 조정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 논리로는 아니 그러면 한 4%대 이상이면은 나는 예전에 5% 정도면 만족했었는데 안전 수익으로 이 정도 주네 당연히 저쪽으로 가야지 주식 팔고 하고 하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고금 금리가 상승했던 그러니까 실제 금리가 상승했었을 때 나오는 변화들은 이런 여파를 미친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금리 올라가는 것 특히 10년물 같은 경우 주축이 돼서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좀 만들어가고 확장으로 들어가고 있던 쪽은 지금 시장이 금리는 계속 상승이다라는 쪽을 반영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국채를 미국에서 한 지금 기존에 7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증액을 하는 모습들이죠. 왜냐면 이거 없으면은 미국 힘들어요. 미국도 제대로 빚을 갚고 그걸 다시 확장시키고 하는 관계다 보니까 하지만 달러는 우리 건데 뭐라고 하던데 이런 상황 쪽에서 나오게 되면 1조 달러의 또 채권들이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급이 늘어나는 거게 되겠죠.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빠집니다. 그러면 금리는 올라갑니다. 이런 현상이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그러면 누가 어떻게 잘 소화를 해주겠느냐라는 쪽인데 지금 일본도 예전만큼 국채 안 사주고 전 세계에서 그만큼 또 여력들이 많이 좀 줄어들고 게다가 중국도 아니 우리 너희랑 싸우는 중인데 왜 국채를 사주겠어? 라고 나오다 보니까 이게 소화에 대해서 의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도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입장 쪽에서는 원활하게 이거를 소화를 하기 위해서 중국과 손잡는 게 나와야 될 텐데 중국이 먼저 손잡는 제스처를 보여줬죠 이번에. 물론 자기네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중국 소비단 쪽에서는 자기네 소비 지표들 이제 막 보니까 서비스 CPI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럴 때 불씨를 살피자. 그래서 단체 관광객들을 밖으로 보내면서 나오는 현상들이 이어졌다고 보는데 근데 그거는 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화해하려고 하네 라는 쪽으로 나와서 이때를 또 덥석 잡는지 그러면 그 중에 우리 채권 좀 사주세요 라고 해서 딱 변화가 나올지 그러면 가장 좋은 모습들인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화해를 하게 되면 화해를 하는 쪽에서 어떤 지금 우리나라 입장 쪽에서는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는 게 하는 관점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그런 관점 쪽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유럽, 미국과 어떤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높았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2차 전지 쪽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생각보다 약간 타협이 나오기 시작하고 손잡고 변화가 나온다. 대한민국 쪽에서 물론 반도체는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가 또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2차 전지 같은 또 다른 섹터들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뉘앙스들은 앞으로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또 뉴스 팔로우들 계속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드렸던 달러 강세 그리고 또 지금 10년물 거의 정고점대 들어가는 강세 안 좋습니다. 시장에 별로 안 좋은 모습들이고 충격까지는 아니어도 매물 압박들을 나오고 지금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상황들이고 이건 10년 쪽이 시장 기대 인플레이션 이거는 잠깐 보느라고 말씀드렸지만 반등하다가 또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때 같은 경우는 올라갔어요 다시 그러다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점들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죠.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데 이거는 지금 특별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물가가 빠지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심리지수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의 변화 계속 물가 안 빠질 것 같은데 라고 반영하는데 CPI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뭐 이런 쪽 흐름들 비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또 체크해야 될 분위기는 상품 시장 쪽에서 지금 구리 네 요거는 일단 점점 멀어집니다. 지금 3.7까지 빠졌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변화는 중국에 대해서 손절 기대감이 좀 없어 라고 반영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리는 경기 또 중국 경기와 관련된 쪽이 많죠. 이탈합니다. 네, 그러면 구리 이탈하는데 나머지 비철 금속들이 오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알루미늄, 납, 아연 모두 니켈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다 하향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들어가는 메탈 가격들을 반영하는 예, 지금 2차전지 소재 쪽은 당연히 주가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거를 염두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 분위기는 그래서 3분기 쪽은 거의 이런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별로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 2차전지 쪽에서도 에코프로는 뭐 수급 이슈가 있어서 강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는 에코프로 BM처럼 가는 게 급등했다가 지금 약간 하방 압력 관전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체크를 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